안녕하세요. 사업하는 동네형 있어버립니다. 12월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촬영 일자는 이제 12월 1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12월이 딱 되다 보니까 12월에 꼭 해야 될 일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스타트업이 12월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일 큰 거, 첫 번째, 12월에 뭘 해야 되냐?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스타트업 기준은 아니고 그래도 몇 명 같이 일을 한다는 기준 하에 이 사업계획 수립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이 사업계획 수립을 누가 주도적으로 대표님이 하시겠지만 이걸 같이 해보시면서 같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느냐는 거를 생각을 동기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업계획은 사실 늘 안 맞아요. 늘 안 맞아가지고 어떤 분들 극단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때그때 그냥 할 일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은 맞고 안 맞고 이게 예언서가 아니에요. 이거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논리 구조로 어떤 걸 목표로 이런 목표를 잡았고, 그래서 어떤 행위들을 해서 이 목표를 채우기 위한 계획을 세워놨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액션 리스트들을 만들어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달, 2월달이 되면 안 맞아요. 안 맞지만 그 안 맞은 것들을 1월달에는 내가 예상한 것과 뭐가 안 맞아서 이게 숫자가 틀어졌구나, 그러면 그걸 수정하면서 다시 2월을 만들고, 2월에는 또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이게 또 달랐구나 이러면서 또 3월을 만들고 하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시면서 사업계획의 싱크로율을 높이는 거죠. 나 혼자 높이는 것보다 우리 구성원들과 다 같이 이 사업계획의 싱크로율을 높이면서 우리는 이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표님 이하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배는 절로 가고 있습니다, 선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 미지에 맨날 안개밭에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대표님 마음속에 안개밭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지 가는지 몰라. 근데 대표님은 안개밭이더라도 사실 그걸 좀 숨기시고 일로 열심히 가야 돼. 가다 보면은 이제 신대륙이 나온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는 안개 속이야 라고 하면은 조직이 다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도 없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월 단위로 사업계획을 계속 수정하면서 싱크를 맞춰내야 되고, 그리고 이 우리가 예측과 달랐던 이유들을 지속적으로 같이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월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려요. 꼭 이제 사업계획 수립하려니까 어디 드라마에서 본 게 많아가지고 예쁜 파워포인트로 이 장표를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 포토샵을 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버리세요. 필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포토샵 다 끄시고 그냥 종이 한 장에 하셔도 되고, 저는 이제 종이는 나중에 기록이 귀찮으니까 저는 보통 엑셀 정도를 가지고 쭉쭉쭉쭉 적은 다음에 숫자 가지고 나머지를 마무리하는 걸 선호합니다. 예쁘게 꾸미실 필요는 전혀 없어서 엑셀 혹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정도를 권약 드리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매출, 매입, 비용 이런 부분은 가급적 간결한 숫자로 남기시면서 그것 숫자에 대한 감을 키우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하다 보면 또 재밌어가지고 밤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거, 재무제표 가결산을 반드시 12월 안에 하셔야 됩니다. 기왕이면 12월 중에 1일부터 10일이 있으면 열흘 안에 재무제표 가결산을 끝내고, 왜 열흘 안에 끝내야 되냐면 그 다음 주에는 리뷰를 끝내면서 우리 재무제표를 다듬어야 돼요. 12월에 넘어가면 우리의 그 재무상태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2021년 1월 10일이 넘어가면 2020년에 대한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늦더라도 12월 말까지는 이걸 끝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어떤 얘기냐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내년도 사업을 키우시려면 돈을 빌리든 투자를 받던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될 텐데, 금융평가가 하기 어려운 상태로 재무제표가 되어 있는 경우에 내년도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빵이다. 그러니까 파이낸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뭘 보냐? 투자자도 물론 MAU도 보고 트래픽도 보고 성장 지수도 보겠지만 금융평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아마추어 같이
우리는 당장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금융평가는 그냥 밀어놨어요 라는 식으로 하는 경우, 콕 집어 말씀드리면 대표이사 가지급금 많다거나 아니면 뭐 미지급금 많다거나 뭐 선급금이 지나치게 높다거나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위험한 회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시중도를 깎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실 우려가 보이는 항목들을 다 점검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럼 우린 계속적인 게 아니고 템포러리하게 잠깐 있던 거예요 라고 하면 적어도 12월 31일자 결산서에는 이게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잠깐 걷어들였다가 우리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1월 1일자에 다시 넣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결산서 상에는 다 삭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뭐 마사지, 재무제표 마사지라고 부르는데 불법적인 분식회계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약간의 마사지를 통해서라도 굳이 좋은 회사가, 내실 있는 회사가 금융평가를 했을 때 안 좋아 보이면 내년도 사업에 불편하니까 그런 요소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고, 에이징 리포트라고 하죠. 부실 우려, 그러니까 우리 회수 기간이 넘어간 채권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셔가지고 부실 채권이 있다면은 이게 장부상 자산이지만 사실 금융회사에서 봤을 때는 자산이 아니고 그냥 부실, 대손 충당금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들은 다 점검을 하시고 떼인 돈은 또 가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결선이 끝났으면 재무제표 숫자 검토 및 조정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이 세무 전문가나 뭐 회계 전문가가 아니시라면 누구랑 하셔야 되지만, 심지어 전문가시더라도 바쁘셔서 못 챙길 거니까 담당 세무사와 혹은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와 상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기장을 심지어 대리해 주시는 분이랑도 상의를 해서 이게 우리가 신용평가를 돌렸을 때 마이너스가 될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떤 게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고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세무사를 바꾸세요. 세무사는 단순히 기장을 해주고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혹은 대표님네 회사가 내년도 영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더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숫자를 관리해주는 사람들이지, 단순히 그냥 차변 대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법인카드 이용 내역 그냥 좀 넣어주고 비용 좀 줄여주고 부가세 환급 처리해주는 그런 게 아니래요. 왜냐면 그런 걸 해놓고 정말 싼 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탐 대실인 거죠. 이게 이제 세무사님들의 문제라기보다 이 세무사 시장이 싸게 가고 있다 보니까 2만 원, 3만 원부터 어디는 수십만 원을 주고 해요. 그럼 수십만 원을 주고 하는 데는 바보냐? 여기는 계속 사업의 의지가 크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거지, 수십만 원 들이고 있는 회사는 돈이 썩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여기는 비용을 아낀다기보다 전문가의 서비스는 제값을 쓰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누리시려면 대표님이 적당히 공부하실 필요는 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건 꼭 책을 볼 필요는 아니고 필요하다면, 필드에 강하신 대표님들이 있어요. 난 책 보면 졸리지만 얘기 들으면 잘 알아. 이런 대표님들은 몇몇 세무사님들을 만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필요한 걸 잘 설명해주는 세무사가 좋은 세무사입니다. 채권 회수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지금 떼인 돈 아니면 안 주는 돈 때문에 힘든 대표님들을 위해서 채권 회수는 대표님이 맨투맨으로 거기를 귀찮게 언제 줍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안 먹히면 심지어 찾아가서, 저는 이러면은 좀 비매너긴 하지만 그 회사 회의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주실 때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 이틀 정도 그 회사로 그냥 출근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한 일주일 정도 그 회사에서 회의실에서 그냥 노트북 켜놓고 일하시면서 채권 주실 때까지 있는다고 하고 짜장면도 좀 시켜 드시고, 그렇다고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막 진상을 피라는 건 아니야. 조용히 앉으셔서, 우리한테는 이 일이 정말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 납품 열심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돈 받아야죠. 돈 받는 건 누가 받는다? 귀찮게 부지런한 사람이 받는다. 얼굴이 조금 두꺼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 절실하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있는 사람은 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노파시로 드리는 건데, 12월에 술자리 많으시잖아요. 음주는 조금 자제하시고 추위와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20대와 30대 굉장히 컨디션이 다르고 30대와 40대는 또 컨디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모임이 많더라도 수다를 즐기시면서 과음은 조금 줄이시는 걸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2021년을 맞기를 바라면서 뭐 재미삼아 운세도 한 번씩 보시는 거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2020년 유튜버 있어블로서의 결산을 내리자면 어떨까요? 저는 올해 그 목표했던 실버는 턱없이 못 갔지만, 그래서 제가 목표를 바꿨어요. 목표를 실버로 하니까 굉장히 성장이 더딘 것 같다. 안 되겠다. 목표를 우리 골드로 바꾸자.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제 골드로 바꾸기로 했어요. 100만 유튜버를 목표로 한번 가자라고 이제 내년에 한번 달려볼 텐데, 속내는 그러다 보면 한 30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약한 모습이 좀 있어요. 네. 구독, 좋아요. 이거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구독을 안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